이분은 말이죠. 사실 24회 출신이고요. 그리고 지금 무려 5선입니다. 5선. 95년에 김대중 전 대통령에서 발탁돼서 정치인문에서 15대, 16대, 17대는 탄핵 역풍에 낙선했죠. 18대부터 20대까지 5선을 하신 분인데 이번 당대표 후보로 저희가 모셨습니다. 추미애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제가 의원님을 진짜 오랜만에 뵀는데, 그죠? 네. 근데 제가 그때는 말씀 못 드렸던, 그때 만났던 인상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선명한데, 근데 고지식하다. 제가 그때 받은 인상이에요. 어쩌겠어요, 내가 그렇게 받았는데, 인상을. 그리고 굉장히 강한데, 좀 딱딱하다. 그리고 여성인데, 남성의 언어를 구사한다. 제가 남아있는 기억이에요, 이게. 억울하셔도 할 수 없어요. 네. 응? 제가 처음으로 묻고 싶은 건 이겁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지지하는 후보가 누구예요? 최근에 그 네 번째 후보가 등판을 하려고 하니까 나가지 마라. 네. 가로 안에 있는 말은 네가 나가면 추미애가 된다. 뭐 그런 거가 묶어져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면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있긴 있다고 생각하세요? 모르겠어요. 그분은 최근에 그 경계를 넘어서서 남경필 경기지사까지 만나시고 하니까 그 마음 있다 없다. 하여튼 저한테는 없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김종인 대표의 마음이 본인 추미애 의원한테는 없는 건 확실하다. 100% 없으신 것 같아요. 그게 100% 없는 이유를 제가 지금부터 발표드릴게요. 네. 두 분이 같이 있는 사진이 참 드물어요. 찾아보시면. 정치를 이렇게 오래 했으면 인터넷에 치면 수두룩하게 나와야 되거든요. 정말로. 근데 추미애 김종인을 치면 얼마나 오래 거슬러 올라가냐면 1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이분이 자기는 그때 민주당과 상관없다고 그랬는데 이분이 사실 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 공동. 그러니까 상관없는 게 아니죠. 상관이 많이 있었어요. 당시에. 그때 그 당 상황이 저는 이른바 개혁공천을 주장했고 제 주장이 관철이 안 됐을 때란 말이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는 상황이 수습되고 난 뒤에 조순영 대표가 우기는 공천이 이제 저절로 접수가 됐고요. 그 후에 제가 삼보일배를 마치고 난 후에 이제 이렇게 사진이 이제 찍혀 있는 거죠. 내부적으로는 탄핵을 반대했던 저희고 당내 어르신들은 탄핵하자 했고 나중에 그 결론이 굉장히 당이 제가 예고한 대로 몰락 직전이니까 저에게 맡겨놓고 다 떠나시고 이제 이분들은 제가 공천한 분들이 아니고요. 1번, 2번 비례대표이세요. 이 당시에. 그래서 1번, 2번이 나란히 공동선대위원장이고 제가 사실은 선거를 지휘하는 주책임자이고 이렇게 된 12년 거죠. 만에 밝히시기로는 최근에 밝히신 건데 나는 탄핵을 반대했다. 두 번째 더 놀라운 사실 하나 밝히신 게 그때 탄핵을 하자고 의견을 보탰던 게 바로 비례 1번으로 영입된 김종인 현 비대위원장이었다. 노무현을 탐핵하는 것이 헌법재판소라고 하셨던가? 거기서도 되는 일이라고 그 민주당 회의에 참석해서 얘기를 했고 그 이후에 민주당 분위기가 글로 흘러갔고 그래서 탄핵에 김종인 대표도 역할을 했다. 세 번째 밝혀진 게 또 하나 있어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영입할 때 모두가 반대하지 않았는데 본인만 반대했대요. 사실 이제 저 때의 기억이 아까 두 번째 질문 12년 만에 밝혔다라고 하신 것 중에 이제 두 번째가 그 당시에 헌법재판소의 의견도 그렇다라고 전달하면서 김종인 위원장이 와서 이제 이런 룸 회의에서 이제 이분이 저도 이제 몰랐죠. 영입되신지 이제 오셔서 그 당시에 그런 법률적인 자신감을 피력을 하셔서 사실은 저는 법률적인 문제보다는 이 정치 상황 자체가 그 당시에는 선거를 앞두고 있었는데 이제 청와대에서 정말 민주당을 찍으면 그 신한국당, 이 새누리당의 전신이죠. 한나라당이 된다. 이제 이런 언급이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중앙선관위가 그 민주당이 고발을 해서
그때는 뭐 굉장히 마스크 시위도 하고 굉장했어요. 그런 당내 상황 아래에서 이제 당내 이끄는 분들이 탄핵으로 가자라고 했고 저는 탄핵을 말리는 입장이었는데 저는 이제 정치적으로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었고요. 근데 법률적으로 이제 자신감을 이분이 오셔서 불어넣기 때문에 급격하게 이제 분위기 반전이 됐고요. 탄핵해도 된다. 탄핵될 수 있다. 네, 하니까. 라고 분위기를 전달해 주니 자신감을 얻었다. 이제 당 수뇌부들이 자신감을 얻고 의총을 열었고 의총에서는 저는 지속적으로 반대를 했던 것이고. 추미애 의원의 그런 발언이 보도가 되자 전혀 사실이 아니고 그것은 16대 일어난 일이며 자기네 16대는 국회의원도 아니었고 그리고 더 이상 허튼 소리 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네. 그 오늘 했으니까 가만히 있나 안 있나 보면 되겠네. 그러네. 더 이상 허튼 소리라는 거, 자기는 그런 일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때 헌법재판소장님은 깊은 인척 관계이신가 그래요. 아, 네. 당시에 네. 헌법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님이 소장이 네, 소장이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네. 인척 관계였기 때문에 네, 그런 네.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네. 그때 회의에서 그 말씀도 하셨어요. 그건 분명하다는 거죠. 그런 인척 관계도 있는데 신빙성을 보태신 거죠. 아, 본인이 그렇게 나하고 인척 관계인데 소장이 이거 통과된다고 하더라. 말하자면 그런 맥락의 이야기를 뭐 통과된다라기보다도 뭐 그렇게 이유가 된다. 이유가 된다. 그러면 그거를 들은 사람이 혼자가 아니고 여러 사람이었겠네요? 아니 지금 인터넷 검색하면 다 있어요. 사무총장 누구, 원내 총무 그때 지금은 원내 대표인데요. 지금은 대표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는 원내 총무였어. 원내 총무 누구 뭐 그런 분들이에요. 아, 그런 기억들 때문에 반대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은. 회의에서. 네. 그 회의 멤버가 누구냐? 그것도 인터넷에 다 나옵니다. 대표와 최고위원들. 거기서 유일하게 반대하셨다길래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나머지 최고위원들께서는 정치를 열린우리당과 하신 거고요. 시작을 하신 거고. 저는 이때 이제. 그때 기억이 있으니까. 네, 그분들은 경험이 있으니까. 모르는 모르는 것이고. 사실이고. 그럼 좀 세게 말씀하시죠. 나는 김종인을 세게보다는 겪어봤다. 네, 그렇게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네, 누누이. 정말 믿을 수 없다 한마디로 말해서. 뭐 그거야 알아서 판단하실 거고. 그때 문재인 대표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냥 그분이 뭐 순하시고 착하시잖아요. 그냥 눈만 껌뻑껌뻑 하셨어요.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껌뻑껌뻑. 그래서 이제 두 분이 티격한 번 1차전 하고 나서 2차전이 또 있어요. 2차전은 사드 가지고 벌어졌어요. 사드에 대해서 이제 지금 김종인 대표는 지금 반대한다고 되겠습니까? 뭐 그런 이런 말로 드러나는 좋은 말로 전략적으로 모호하게 대처하는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사실은 의원들 중에는 유일하게 그럼 안 되지 당신이 이렇게 시비를 거셨잖아요. 저는 우아하게 얘기합니다. 네. 대의성과 민주성의 원칙에 따라 뽑힌 대표 시절에 대표가 문재인 대표입니다. 문재인 대표와 최고위원들은 이미 사드 배치에 대해서 누차 반대를 했고요. 네, 표명했고, 오히려 김종인 대표께서, 비대위 체제에서 지금 개인 의견을 말씀하시는 거다. 개인 의견을 피력한다고 해서, 대표 개인 의견을 피력한다고 해서 당론이 바뀌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제 논리는. 저는 김 대표님도 이쪽에 시집 오셨으면 이 시대의 가풍을 존중하고 따라줘야 되는데. 거꾸로 문재인 대표 의견을 개인 의견으로 말했죠. 네. 개인 의견. 저는 시대의 가풍을 존중을 안 하시고 첫 번째. 우리는 애정결핍이 있단 말이에요. 더불어민주당은. 그래요? 네. 왜 맨날 부부싸움 하는 것처럼 지지자들 앞에 놓고 당의 집안싸움이 그렇게 심하냐요. 근데, 이쪽을 사랑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좀 사랑하고, 사랑하고 좀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쪽 식구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애정이 없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네. 애정이 없고, 내가 이런 걸 해냈어.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고, 내가 그리고 베풀었다고 항상 주장하더라고. 내가 해줬다라고 주장하시는데. 의원님 나오셨는데 왜 대표하려고 하는지 뭐 그런 거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형식상 물어볼게요, 좀 이따가. 내일 모레가 컷오프인데 표에 좀 보탬이 되는 얘기를 해주셔야지. 근데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과거에 탄핵으로 분위기를 끌고 갔다. 그런데 기여했다. 김종인 대표가. 얘기를 했더니 김종인 대표가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것은 친노 친문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거짓말이다. 추미애가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친노로부터 지지를 받을 것 같으니까 거짓말 치고 있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 김종인 대표의 워딩이에요, 이게. 언론에서는 친문 후보로 딱 구분합니다. 분류. 본인이 친노 후보는 맞아요? 저는 자유스러워요. 네. 만약에 지난번 대의성과 민주성을 갖추고 탄생된 당을 위해서 헌신한 후보가 사심없이 헌신하는 당 대표가 다른 분이었어도 저는 당무를 보는 최고위원 입장에서 가장 공정하게 조언해드리는 말씀을 드리고 집안 싸움 단속을 하는 중심체 역할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제 역할을 했다는 걸 가지고 그러면 그때의 당 대표의 어떤 객관성이나 어떤 노력 이런 걸 텍스트를 다 빼고서 왜 그 사람한테 도우미 역할을 했느냐라고 한다면 정치가 성립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친문이 네. 아니에요? 저는 친민이죠. 친민. 누굽니까, 그 사람이? 김종인 대표가 문재인 전 대표를 왜 이렇게 싫어하죠? 이유를 알아, 보니까. 모르면, 몰라요. 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할 텐데. 이유를 알아. 정말 순수하게 생각한다면, 이제 이분이 시집을 오셨으니까, 시집을 잘 되길 바란다. 우선, 개구리 합창하듯이 정권 교체를 다 합창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아마 실제? 조금 문 대표하고 그 사이가 나쁜 척 해야지만 많이 관심을 갖고 정권 교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거 아닐까요? 일부러 나쁜 척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해놓고 보니까 되게 웃기네요. 아니, 그럼 좋아요.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이다가 말할 수는 없는데 뭔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정치적 이유가. 깊은 이유야 나중에 따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야 저도 한 번 더 나오지 않겠어요? 따로 말씀해 주시고 네. 제가 여기서 막 떠들을게요. 한 이유가 있다 이거죠. 네. 추미애 욕 많이 먹었습니다. 그동안. 노무현 대통령 탄핵했던 책임이 있고 그리고 더군다나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나서는 용서받아서는 안 되는 부류의 정치인 리스트에 최상단은 아니지만 어딘가에 항상 있었어요. 왜냐면 탄핵 리스트로 이렇게 해서. 왜냐면 그때 그 선거를 주도했기 때문에 제일 눈에 띄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왜 12년 동안 나는 그때 반대했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결과에 대해서는 결과 책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책임을 변명하거나 또는 회피하거나 하는 게 제가 안 맞다 생각해서 그냥 잘못된 건 잘못된 거다.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네, 그런 거니까. 당의 이름으로는 탄핵이 됐으니까 그렇죠. 네. 본인이 안에서 네. 반대했다 하더라도 네, 네. 그래도 나는 반대했다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정치자금법, 뇌물 뭐 이런 걸로 세 분이 수감되셨어요. 그런데 마지막 탄핵 서명을 동의 서명을 하지 않은 분이 6사람이 남아 있었는데 다 그 공천을 주지 않겠다로 이제 사무총장이 불러내서 일일이 협박을 하고 탄핵에 네. 동의하지 않으면 공수를 주지 않겠다고? 네, 네. 그러니까 마지막 이제 4명이 남았어요. 이제 그 6명 중에 2명을 제압을 하고 4명이 남았는데 저와 수감된 3분이 남았어요. 수감된 사람 빼고는 혼자 남은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맨날 우리 어머니가 이제 경상도 분인데, 야, 이 가시나야, 수띠 껌디 나무래지 마라. 네? 뭐라고요? 표준어로 해석을 해주세요. 땡이가 왜 검댕이를 나무랬느냐, 라고 꾸중을 듣고 자랐어요. 네네. 너도 쑤시면서 네, 왜 네. 검은 것을 네, 나무라느냐? 네, 예. 이 딸, 이 얘기죠? 네, 그래서 저는, 정말 그 당시 씩씩한 뭐 완벽주의자 또는 남자 비슷하게, 아까 저에게 남자를 느낀다고 하셨는데. 남성적 언어를 사용하셨어요. 네, 제가 그때 좀 남자스러웠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민주당을 사랑해서, 그때는 새천년 민주당이에요. 민주당을 사랑해서 여기 남았습니다. 민주당 자존심인데 어떻게 대통령을 소추한다는 입장에서 이렇게 그 수감되어 있는 분까지 도장을 받아서 대통령을 나무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내 표를 줄 테니까 나머지 3사람 거 받지 마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건 정말 그 당당하고 깨끗해야 된다였는데 그걸 약점 잡아서 그럼 네가 준다고 했으니까 여기 도장 찍으라 이렇게 된 거예요. 나중 보니까 감옥에 있는 3명도 다 찍었더라고요. 당에서 마지막까지 감옥에 간 사람들조차 도장을 받으려고 하니 그거 너무하지 않냐. 차라리 내 걸 가져가라. 그런데 실제로 가져가 버렸고 그리고 그 사람 것도 받았다.
그럼 이 전후 사정을 나중에 노무현 대통령한테 설명하신 적 있어요? 탄핵이 있고 삼보일배를 했고 그다음에 저런 사진이 남아 있고 그리고 이제 저가 선거에 떨어졌어요. 근데 저는 인간적으로 정말 굉장히 뭐 아팠어요. 너무 아팠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쳐다보기가 싫었던 거예요. 이러나 저러나. 그래서 거의 뭐 한 달 이상을 제가 막 그 고열에 시달리면서 일어나질 못하는 상황이어서 아, 내가 이렇게 계속 있다가는 죽겠구나. 그냥 죽겠구나. 이 여기를 좀 떠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거의 뭐 집안을 돌보지 않고 놔둔 채로 아이들만 딱 빼가지고 급히 이제 미국으로 가게 됐어요. 이제 가면서 살라고. 그때 이제 전화를 했어요. 대통령님의 가족분 누구에게 전화를 해서 꼭 전해 주십시오. 저 가는데, 정말 잘해 주시라고. 갔죠, 그리고. 그러면 직접 만나서는 못 푸셨네요, 그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아유, 참. 사실은 떠나기는 한 2달 있다가 떠났는데요. 그 미국에 가서도 거의 한 달을 별 기력을 잘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 8월부터 이제 좀 움직이기 시작해서 이제 학교 준비도 좀 하고 그리고 웬만큼 학교에 이제 적응한 무렵이 11월쯤 됐는데 뭐 그분이야 이제 지금 뭐 다른 당에 가셨으니까 이름을 밝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김한길 의원이 왔어요. 와서, 좀 돌아오라. 입각을 해라.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굉장히 좀, 그동안 이렇게 쌓였던 화를 좀 김한길 의원한테 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그 이튿날은, 미안하지만 갈 수가 없다. 노무현 대통령이 네. 장관으로 입각하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네네. 갈 수가 없고 대통령님께 개인적으로 너무 고맙다고 전해달라. 2004년 11월인가요? 네. 그게 알려지면 노무현 대통령님이 또 남아있는 민주당 식구들한테 공격을 받으실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이 돼서 나는 딱 입을 봉할 테니 당신은 절대 소문을 좀 내지 마라. 대통령이 어려울 것 같다. 그러고 있었는데 알게 됐어. 이제 다른 사람이 입각 제의를 받았다고 자랑하는 바람에 이 입각 제의 받은 사람 새천년 민주당에서 열린우리당 그 내각으로 빼갈 사람이 뭐 교육부 장관 누구, 농림부 장관 누구 뭐 에다가 추미애도 있다 이렇게 이제 소문이 나버렸어요. 근데 왜 그렇게 빨리 돌아가실지 몰라서 그랬나? 왜 한 번 만나서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그때 이랬었어요라고. 되게 후회되죠. 왜냐하면 제가 퇴임하시고 봉화마을에 이제 가셨는데 한번 찾아뵈려고 그랬어요. 사실 마음속으로 마음의 준비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정치가 굉장히 또 경랑 속으로 빠져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또 갔다가 뭐 다른 또 이제 누를 끼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이제 못 간 거죠. 그런 혹시 기억 때문에 문재인 대표한테 잘해주신 거예요? 근데 잘해줬어요? 잘해줬다고 볼 수 있죠. 왜냐면 네. 그때 문재인 대표를 막 흔들 때 그때 그죠? 당 대표가 돼서 당당하게 이 당을 내가 한번 이끌어보고 그리고 그 경험으로 뭐 또 대통령도 되고 싶다. 너무 당연하고 좋은 것이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당 대표도 나가고 다음엔 당 대선 후보도 된다는 그거는 얘기죠? 건너뛴 질문이고 주어가 저가 아니고 아까 문재인 대표였잖아. 네, 주어가 네. 그죠? 네. 네. 그게 아니, 저 자꾸 양반의 특기예요. 총수님도 총기가 흐려질 때가 있으니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당 대표가 당무를 관장을 하고 그걸 정말 협치라고 하듯이 협의해서 끌고 가는데 거기서 자꾸 자기 개인 정치를 하려고 하는 그 무대로 활용이 되는 거가 보이는 거죠. 그러면 중심 잡을 사람이 저밖에 없죠. 제가 선수가 제일 높은 누님이잖아요. 정청래 의원은 본인이 중심을 잡았다고 주장하는 것 같던데. 네. 그러면 언론에서 친문이라고 분류하는 것은 뭐 그런 과거 때문이지 내가 특별히 문재인의 계보라고 분류되는 건 난 원치 않는다 이거죠.
원치 않는다라기보다는요, 저는 누구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잘 도리만 하는 거예요. 제가 지키는 원칙. 그게 문재인 대표가 아니라 다른 분이 만약에 당원, 대의원 지지자 받고 대표가 되셨어도 제가 최고위원인 이상은 그 책무를 다 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렇긴 한데. 네, 그 할 도리를 했다고 해서 가깝냐 그렇게 물으시면 안 되죠. 안 가까워요? 안 가깝다, 가깝다의 차원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가깝냐고요. 네. 전화 와요? 아니, 전화를 할 수가 없어요. 문재인 전 대표가 전화를 안 하세요? 이 당 대표 관련해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안 할 것입니다. 같이 일해보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로 자질이 있어요? 지난번 당대표 나오신 거를 처음에는, 저분이 당대표 하지 마시고 저보고 하라고 해보지.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처음에는. 당대표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거군요. 네네. 공연한 그 고생을 하신다. 공연한 고생을 한다. 네. 지금 물어본다면, 그때 잘하셨다. 왜요? 일단 산전수전을 좀 겪으셔야 되는 거죠. 산전수전은 많이 겪었죠. 생고생했죠. 근데 그런 과정 없이는 우리나라 정치가 결코 간단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끌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좋은 경험을 했다. 네, 내공이 많이 쌓이셨을 거예요. 네. 아니 직접 일해보니까 어떻더냐요, 자질이. 당 대표 하실 땐 좀 답답했어요. 정말 많이 답답했어요. 그게 힘들었어요. 전 국민이 답답했어요. 그때는. 네. 답답한 것만 있고 장점을 안 보이는가요? 당 대표를 굉장히 어렵게 하셨어요. 정말 이 개파 정치의 끝을 봤죠, 그 끝을. 갈등의 한 정점에서 모든 공격을 다 받으셨는데요. 우리 정치가 이래서 안 된다. 한숨을 많이 이제 쉬시고, 네. 또 지금의 정치는 저는 DJ 정치처럼 자기 철학이나 신념을 걸고 올인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국민을 끌고 가려는 노력을 하는 게 아니고요. 다 이 정치 공학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지금은. 네. 총수님 진행하는 거 봤더니 그런 정치 공학적인 여러 방정식이 막 있더라고요. 노스트라다무스를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왜 우리 정치가 저렇게 관찰자 입장에서 저렇게 변질이 됐을까? 그렇게 보여요. 네. 네. 예를 들면 DJ 같으면 한일 회담, 한일 국교 정상화 이거에 대해서 국회에서 찬성 발언을 했어요. 그런데 고향 목포에서 나쁜 놈이라고 고향을 배신했다고 막 그 데모가 일어나니까 그 김대중 총재의 정치인 김대중의 아버님이 놀래가지고 서울로 올라오셨어요. 대중아, 너 왜 고향을 배신하느냐 이렇게 이제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대중 총재가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그 길로 고향을 내려가서 처음에는 비난 욕설 들어가면서 그 군중 속에 들어가서 설득을 하기 시작합니다. 유세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찬성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어떤 신념과 자기 비전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계속 국민을 설득해내고 하는 그런 정치를 자기 노력으로 자기 열매를 따야 되는 것이지, 남이 실수하고 안 되면 자기한테 기회가 있다. 이렇게 하는 정치 공학적인 이합 집산. 그래서 이게 야당 안에서도 판을 치는 겁니다. 누구끼리 모이고. 헷갈리니까 이름을 말해주세요. 네. 문 대표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해달라 그러면 우리 정치를 계속 국민을 설득해 가면서 부딪히면서 깨져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구나를 처절하게 느끼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본인은 왜 당대표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질문 나왔어요. 저 아니면 할 사람이 없더라고요. 궁금증은 풀렸고요, 그러면. 이 궁금한 거 이거 있습니다. 손학규 전 대표였던 분이에요, 이것도. 전 대표. 더민주의 고문이에요. 근데 마치 본인은 진공에 있는 것처럼 나는 어디에도 소속돼 있지 않아. 어디든 갈 수 있어. 이런 것처럼 그렇게 해석되도록 행동하잖아요. 궁금해요, 왜 저러는지. 저는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느냐. 김대중 총재를 제가 3시간 만에 만나서 도와드리겠다 결심한 사람인데요. 왜요? 이분은 3시간 동안 계속 나 어떻게 살아왔습니다. 예요. 어떻게 살아왔다가 어떻게 살 것이냐도 설명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도와달라. 근데 그 3시간 동안 설명하시는 걸 저는 일정한 부분은 다 언론을 통해서 사전 지식이 있고 이분을 만나러 왔는데
구태여 설명을 안 해도 됐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 저는 뭘 느꼈냐. 한 사람을 작업하기 위해서, 꼬시기 위해서 이렇게 진득하게 진지하게 설명을 하시구나. 그래서 나를 정말 필요로 하는구나. 네, 그걸 그 진심으로 점에 느꼈다. 높은 네. 점수를 드렸어요. 네. 그런데 손학규는 저는 열심히 하고 진지하고 거기에 올인을 하고 그런 스타일 좋아해요. 손학규는 그렇지 않다. 지난번 알겠고요. 총선 때 네. 이후에 여소야대 국회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사람들을 만나서 물어보면 네. 국회가 여소야대가 돼서 되게 좋아했는데 네. 여소야대 국회를 나는 전혀 느끼지 못하겠어. 나는 여소야대 국회를 즐기고 있지 못해. 네.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리고 그 책임의 상당 부분은 더불어민주당에 있을 거예요. 네. 만약에 대표가 되셨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이거고 이거 하나만은 내가 꼭 고치겠다. 눈치 보고 무기력하다입니다. 강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각을 세우기 위해서 각이 선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사드 같으면 아까 가풍이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뭐 정체성 그러면 그런 거 모른다. 뭐 현재의 대표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걸 정체성을 쉬운 얘기로 하면 가풍일 수도 있는 건데 사드 같으면 우리는 안보 위기를 외교로 극복을 해온 정당이에요. 외교 능력으로. 1차 북핵 위기, 중국, 러시아 참여시키는 사자회담 제1을 제주에서 김영삼, 클린턴 두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렇게 결론을 냈는데요. 그 사전에는 사실은 콜롬비아 대학에서 그 한반도 문제에 깊이 연구하시는 분들이 김대중 총재한테 그 얘기를 했던 것이고 김대중 총재가 옳다라고 받아들여서 이제 그런 제안을 얘기했던 것이고요. 또 2차 북핵 위기 때는 이제 6자 회담 테이블을 만들어 가지고 북핵 위기를 풀면서 한반도에 있어서 핵 위기라는 건 난제 중에 난제이지만 그 난제를 우리의 그 통일 환경 또는 아시아 안보 구축 이런 쪽으로 끌고 가는 그런 외교 능력을 발휘해온 정당이에요. 이게 우리 가풍이고 정체성이에요. 근데 사드는 이런 거와 굉장히 엇박자인 것이죠. 단순히 사드 하나만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풍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복원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에요. 저는 당대표가 되면. 그러니까 그게 뭐 각을 세우기 위한 목적의식이 아니고 이 당은 과거 안보 위기 때는 외교력을 발휘하고 외교 능력을 보인 정당인데 그게 햇볕 정책의 내용이기도 한데 이게 슬금슬금 없어져가지고 간보면서 마치 이런 것이 지평을 넓히고 중도의 표를 얻는 책략인 것처럼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계산을 국민들이 싫어한다 이거죠. 본인만의 공약이 있습니까? 본인만의? 다른 후보들하고 차별화되는 본인만의 차별적인 공약? 뭐 차별적인 공약이라기보다 첫 번째는 추미애가 있으면 승리한다. 여러분 이런 걸 주장이라고 합니다. 주장. 두 번째는 통합을 끌어낼 수 있다. 지금 더민주가 이게 하체가 부실해요. 국회의원 다 뽑아줬는데 정당 지지 못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호남 일각에는 이제 국민의당이 뿌리를 받고 있는 것이고 근데 그런 지지층을 다시 복원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 지지층 복원이 통합인 거죠. 네. 그 노력의 방식으로 뭐 정청래 의원은 온오프 정당이니 뭐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네. 의원님만의 방식이 뭐가 있어요? 첫 번째는 승리, 두 번째 통합, 네, 세 번째는 공정하게, 네, 뭐 아까 계속 특정 후보에 대해서만 관심을 표명하시던데요. 당 대표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공정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렇죠. 공정. 네, 네. 본인은 공정하세요 그러면. 대선 3자 대결도 가능하다 보시죠. 왜 정의당은 빼요? 사자 대결. 그리고 뭐 이상한 데도 많은데 어쨌든 네. 3자, 네. 주요 3자 혹은 4자 대결 이렇게 야당 간 다자 대결도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죠. 그런 경우를 저는 허용하지 않으려고 노력은 할 겁니다. 당 물론 대표가 되면. 그러시겠죠. 네, 네. 네.
근데 그건 네. 이쪽 뜻대로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정치가. 넉넉하게 수용하고 야당으로서의 그 맏형 큰집 역할을 해서 지지층을 자꾸 안심하고 돌아오게 하고 자신감, 열패감을 극복하게 해주고 자신감 불어넣고 함으로써 뭐 이 큰 집이 더 커지겠죠. 그런 노력을 다 할 것이고요. 설령 가정법입니다. 설령 3자 구도가 된다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의 후보가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해낼 겁니다. 안철수 대표하고 직접 얘기해보나 겪어보신 적은 있어요? 지난 지방선거에 공천심사 재심위원장이 돼서 이제 그 1차 공천심사에서 탈락되신 분들을 이제 구제하려고 회의를 여러 차례 열어가지고 이제 그 회의에 주제가 됐었는데요. 그냥 뭐 끄덕끄덕 하시다가 몽땅 다 기각 이렇게 쾅쾅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느낌은 안철수 대표님은 조금 희한하게 이 관객으로 만들어버린다, 사람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주체가 되고 싶잖아요. 뭐 시민 주권, 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뭐 국민으로부터 주권이 나온다, 이렇게 다 주권자잖아요. 근데 묘하게 이분은 관객으로 만드신다. 누가 가장 그 무서운 적수인가요? 지금 잠재 후보들이 있잖아요. 뭐 김무성, 뭐 반기문, 또는 뭐 원희룡, 뭐 유승민. 반기문 사무총장, 유엔 사무총장님이 이제 뭐 언론 여론조사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죠. 네. 높게 나오시는데 조금 이분은 너무 박근혜 대통령의 외가와 친가를 이렇게 결합하려고 하는 그런 그 새로운 족벌 지역주의 비슷한 느낌이 나고요. 나머지 분들은 다 아직 국민적으로 크다랗게 리더십을 뭐 이렇게 크게 평가받고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김무성 대표야 지지율 1위까지 네. 치고 올라갔다가 지금은 떨어졌지만 네. 한때는 1위였잖아요, 오랫동안. 지금 저는 여당에서의 그 주자군들에 대해서 뭐 그 누구냐 그런 거보다는 그 어느 때보다 이 정권 교체 욕구가 높은 거니까요. 이 무대 조명은 야당에 다 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야당이 얼마나 이 당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에게 공감을 느끼게끔 대안을 제시하면서 또 안정감 있게 당을 끌고 갈 수 있느냐 하는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해내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 오늘 꼭 했어야 되는 얘기인데, 왜냐면 앞으로 30분 후에 김상곤 후보도 나오거든요. 네. 뭐 견제용으로라든지 아니면 이 얘기를 꼭 했어야 되는데 못한 얘기 있으십니까? 이 더불어민주당의 책임감이 굉장히 막중하고요. 또 저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많이 느낍니다. 이번 총선이 더불어민주당 잘해서 주신 표라기보다 어쩌면 여러분들의 그 분노를 표현하는 방법이었고요. 또 더 이상 이대로 안 되겠다, 기댈 데가 없다, 이제 좀 잘해봐 하는 그런 강력한 주문이기도 합니다. 그런 대선을 이기는 정당 만들어서 반드시 정권 교체해내서 양극화를 좀 줄이고, 네, 일자리 좀 만들고 정말 제대로 우리 대한민국이 더불어 잘 사는 세상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PPL 첫 번째 아시죠? 자, 파리 별장 아시죠? 예. 밥솥 있는 현지인 집입니다. 파리 가실 때는 많이 이용해 주시고. 그리고, 오랜만에 아로니아 진이 있습니다. 아로니아 진. 저는 아직도 아로니아 진이 왜 이렇게 딴지마켓에서 누적 판매량으로 최고인지 잘 모르겠으나,
여하간 누적 판매량으로 최고입니다. 남자한테 참 좋은데 여자한테도 참 좋은 아로니아진. 아로니아진이 전통의 강자라면 CON 침대는 딴지마켓의 신흥 강자랍니다. 브랜드는 별로 유명하지 않은데요. 가격 대비 가성비가 아주 좋고 구매 후기는 유명 브랜드보다도 훨씬 강력하다고 합니다. 불만족 시에는 2주 내로 환불이 가능하답니다. 상품에 대한 자신감, 은하계 최저가, 지금 딴지마켓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 2개 구매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래요? 직접 사장님이 오셨더라고요. 제가 그랬잖아요. 주문하면은 사장님이 일구처럼 직접 와요. 네. 설치하고 안 가. 막 얘기를 하고 싶어 해요. 말이 많아요. 그러더니 비사 한 가지를 얘기해 줬어요. 뭐요? 청수집에 갖다 준 건 시제품이었대. 개발이 안 끝난 거야? 그 뒤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서 이제 우리 집에 온 거지. 아, 그리고 광고 하나 더 있어요. 마른다는 사랑을 도망칠 때 자연스럽게란 말은 하지만 사랑은 물과 같이 높은 곳에서 흐르지. 제가 예고한 대로 몰락 직전이니까 저에게 맡겨놓고 다 떠나시고 이제 이분들은 제가 공천한 분들이 아니고요. 1번, 2번 비례대표이세요. 이 당시에. 그래서 1번, 2번이 나란히 공동선대위원장이고 제가 사실은 선거를 지휘하는 주책임자이고 이렇게 된 12년 거죠. 만에 밝히시기로는 최근에 밝히신 건데 나는 탄핵을 반대했다. 두 번째 더 놀라운 사실 하나 밝히신 게 그때 탄핵을 하자고 의견을 보탰던 게 바로 비례 1번으로 영입된 김종인 현 비대위원장이었다. 노무현을 탄핵하는 것이 헌법재판소라고 하셨던가? 거기서도 되는 일이라고 그 민주당 회의에 참석해서 얘기를 했고 그 이후에 민주당 분위기가 글로 흘러갔고 그래서 탄핵에 김종인 대표도 역할을 했다. 세 번째 밝혀진 게 또 하나 있어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영입할 때 모두가 반대하지 않았는데 본인만 반대했대요. 사실 이제 저 때의 기억이 아까 두 번째 질문 12년 만에 밝혔다라고 하신 것 중에 이제 두 번째가 그 당시에 헌법재판소의 의견도 그렇다라고 전달하면서 김종인 위원장이 와서 이제 이런 룸 회의에서 이제 이분이 저도 이제 몰랐죠. 영입되신지 이제 오셔서 그 당시에 그런 법률적인 자신감을 피력을 하셔서 사실은 저는 법률적인 문제보다는 이 정치 상황 자체가 그 당시에는 선거를 앞두고 있었는데 이제 청와대에서 정말 민주당을 찍으면 그 신한국당 이 새누리당의 전신이죠. 한나라당이 된다. 이제 이런 언급이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중앙선관위가 그 민주당이 고발을 해서 그때는 뭐 굉장히 마스크 시위도 하고 굉장했어요. 그런 당내 상황 아래에서 이제 당내 그 이끄는 분들이 탄핵으로 가자라고 했고 저는 탄핵을 말리는 입장이었는데 저는 이제 정치적으로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었고요. 근데 법률적으로 이제 자신감을 이분이 오셔서 불어넣기 때문에 급격하게 이제 분위기 반전이 됐고요. 탄핵해도 된다. 탄핵될 수 있다. 네, 하니까. 라고 분위기를 전달해 주니 자신감을 얻었다. 이제 당 그 수뇌부들이 자신감을 얻고 의총을 열었고 의총에서는 저는 지속적으로 반대를 했던 것이고. 추미애 의원의 그런 발언이 보도가 되자 전혀 사실이 아니고 그것은 16대 일어난 일이며 자기네 16대는 국회의원도 아니었고 그리고 더 이상 허튼 소리 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네. 그거 오늘 했으니까 가만히 있나 안 있나 보면 되겠네. 그러네? 더 이상 허튼 소리라는 거, 자기는 그런 일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때 헌법재판소장님은 그 깊은 인척 관계이신가 그래요. 네. 당시에 네. 헌법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님이 소장이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네. 인척 관계였기 때문에 네, 그런 네.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네.
그때 회의에서 그 말씀도 하셨어요. 그건 분명하다는 그런 거죠. 그런 인적 관계도 있는데 그 신빙성을 보태신 거죠. 아, 본인이 그때 나하고 인적 관계인데 네, 소장이 네, 네. 소장이 이거 통과된다고 하더라. 말하자면 그런 맥락의 이야기를 뭐 통과된다라기보다도 뭐 그렇게 이유가 된다. 이유가 뭐. 된다. 그러면 그거를 들은 사람이 혼자가 아니고 여러 사람이었겠네요? 아니 지금 인터넷 검색하면 다 있어요. 사무총장 누구, 원내 총무 그때 지금은 원내 대표인데요. 지금은 대표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는 원내 총무였어. 원내 총무 누구 뭐 그런 분들이에요. 아, 그런 기억들 때문에 반대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은 회의에서. 아. 네. 그 회의 멤버가 누구냐? 그것도 인터넷에 다 나옵니다. 대표와 최고위원들. 거기서 유일하게 반대하셨다길래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나머지 최고위원들께서는 정치를 열린우리당과 하신 거고요. 시작을 하신 거고 저는 이때 이제 그때 기억이 있으니까. 네, 그분들은 경험이 있으니까 몰랐던 모르는 것이고. 사실이고. 그럼 좀 네. 세게 말씀하시죠. 나는 김정일을 세게보다는 겪어봤다. 네, 그렇게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네, 그 양반 누누이. 믿을 수 없다 한마디로 말해서 뭐 그거야 알아서 판단하실 거고. 그때 문재인 대표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거 뭐 그냥 그분이 뭐 순하시고 착하시잖아요. 그냥 눈만 껌뻑껌뻑 하셨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뻔뻔뻔뻔. 그래서 이제 두 분이 티격 한번 1차전 하고 나서 2차전이 또 있어요. 2차전은 사드 가지고 벌어졌어요. 사드에 대해서 이제 지금 김종인 대표는 지금 반대한다고 되겠습니까? 뭐 그런 이런 좀- 말로 드러나는 좋은 말로 전략적으로 모호하게 대처하는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사실은 의원들 중에는 유일하게 그럼 안 되지 당신이 이렇게 시비를 거셨잖아요. 저는 우아하게 얘기합니다. 네. 대의성과 민주성의 원칙에 따라 뽑힌 대표 시절에 대표가 문재인 대표입니다. 문재인 대표와 최고위원들은 이미 사드 배치에 대해서 누차 반대를 했고요. 네, 표명했고 오히려 김종인 대표께서 비대위 체제에서 지금 개인 의견을 말씀하시는 거다. 개인 의견을 피력한다고 해서 대표 개인 의견을 피력한다고 해서 당론이 바뀌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제 논리는. 저는 김 대표님도 이쪽에 시집 오셨지 않을까 이런 거 아닐까요? 일부러 나쁜 척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해놓고 보니까 되게 웃기네요. 아니 그럼 좋아요.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이다가 말할 수는 없는데 뭔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정치적 이유가. 깊은 이유야 나중에 따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야 저도 한 번 더 나오지 않겠어요? 따로 말씀해 주시고 네. 제가 여기서 막 떠들을게요. 한 이유가 있다 이거죠. 네. 추미애 욕 많이 먹었습니다. 그동안. 노무현 대통령 탄핵했던 책임이 있고 그리고 더군다나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나서는 용서받아서는 안 되는 부류의 정치인 리스트에 최상단은 아니지만 어딘가에 항상 있었어요. 왜냐하면 탄핵 리스트로 이렇게 해서. 왜냐면 그때 그 선거를 또 주도했기 때문에 제일 눈에 띄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왜 12년 동안 나는 그때 반대했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결과에 대해서는 결과 책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책임을 변명하거나 또는 회피하거나 하는 게 제가 안 맞다 생각해서 그냥 잘못된 건 잘못된 거다.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네, 그런 거니까. 당의 이름으로는 탄핵이 됐으니까 그렇죠. 네. 본인이 안에서 네. 반대했다 하더라도 네, 네. 그래도 나는 반대했다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정치자금법, 뇌물 뭐 이런 걸로 세 분이 수감되셨어요. 그런데 마지막 탄핵 서명을 동의 서명을 하지 않은 분이 6사람이 남아 있었는데 다 그 공천을 주지 않겠다로 이제 사무총장이 불러내서 일일이 협박을 하고 탄핵에 네. 동의하지 않으면 공수를 주지 않겠다고? 네, 네. 그러니까 마지막 이제 4명이 남았어요. 이제 그 6명 중에 2명을 제압을 하고 4명이 남았는데 저와 수감된 3분이 남았어요. 수감된 사람을 빼고는 혼자 남은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맨날 우리 어머니가 이제 경상도 분인데 야, 이 가시나야 수띠 껌디 나무래지 마라. 네? 뭐라고요? 표준어로 해석을 해주세요. 땡이가 왜 검댕이를 나무랬느냐라고 꾸중을 듣고 자랐어요. 네네. 너도 쑤시면서 네, 왜 네. 검은 것을 네, 나무라느냐? 네, 예. 이 딸, 이 얘기죠? 네, 그래서 저는
정말 그 당시 씩씩한 뭐 완벽주의자 또는 남자 비슷하게 아까 저에게 남자를 느낀다고 하셨는데 남성적 언어를 사용하셨어요. 제가 그때 좀 남자스러웠어. 그래서 저는 정말 민주당을 사랑해서 그때는 새천년 민주당이에요. 민주당을 사랑해서 여기 남았습니다. 민주당 자존심인데 어떻게 대통령을 소추한다는 입장에서 이렇게 그 수감되어 있는 분까지 도장을 받아서 대통령을 나무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내 표를 줄 테니까 나머지 세 사람 거 받지 마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건 정말 당당하고 깨끗해야 된다 했으면 이 시대의 가풍을 존중하고 따라줘야 되는데 거꾸로 문재인 대표 의견을 개인 의견으로 말했죠. 네. 개인 의견, 저는 시대의 가풍을 존중을 안 하시고 첫 번째 또 우리는 애정 결핍이 있단 말이에요. 더불어민주당은. 그래요? 네. 왜 맨날 부부싸움 하는 것처럼 지지자들 앞에 놓고 당의 집안 싸움이 그렇게 심하냐요. 근데, 이쪽을 사랑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좀 사랑하고, 사랑하고 좀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쪽 식구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애정이 없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네. 애정이 없고, 내가 이런 걸 해냈어.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고, 내가 그리고 베풀었다고 항상 주장하더라고. 내가 해줬다라고 주장하시는데. 그러니까 의원님 나오셨는데 왜 대표하려고 하는지 뭐 그런 거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형식상 물어볼 거좀 이따가. 내일 모레가 컷오프인데 표에 좀 보탬이 되는 얘기를 해주셔야지. 아니, 근데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과거에 탄핵으로 분위기를 끌고 갔다. 그런데 기여했다. 김종인 대표가. 얘기를 했더니 김종인 대표가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것은 친노 친문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거짓말이다. 추미애가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친노로부터 지지를 받을 것 같으니까 거짓말 치고 있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 김종인 대표의 워딩이에요, 이게. 언론에서는 친문 후보로 딱 구분합니다. 분류. 본인이 친노 후보는 맞아요? 저는 자유스러워요. 네. 만약에 지난번 대의성과 민주성을 갖추고 탄생된 당을 위해서 헌신한 후보가 사심없이 헌신하는 당대표가 다른 분이었어도 저는 당무를 보는 최고위원 입장에서 가장 공정하게 조언해드리는 말씀을 드리고 집안 싸움 단속을 하는 중심체 역할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제 역할을 했다는 걸 가지고 그러면 그때의 당대표의 어떤 객관성이나 어떤 노력 이런 걸 텍스트를 다 빼고서 왜 그 사람한테 도우미 역할을 했느냐라고 한다면 정치가 성립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친문이 아니에요? 저는 친민이죠. 친민. 누굽니까 그 사람이? 김종인 대표가 문재인 전 대표를 왜 이렇게 싫어하죠? 이유를 알아 보니까. 모르면 몰라요. 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할 텐데 이유를 알아. 정말 순수하게 생각한다면 이제 이분이 시집을 오셨으니까 시집을 잘 되길 바란다. 우선 개구리 합창하듯이 정권 교체를 다 합창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아마 조금 문 대표하고 그 사이가 나쁜 척 해야지만 많이 관심을 갖고 정권 교체할 수 이분은 말이죠. 사시 24회 출신이고요. 그리고 지금 무려 5선입니다. 5선. 95년에 김대중 전 대통령에서 발탁돼서 정치인문에서 15대, 16대, 17대는 탄핵 역풍에 낙선했죠. 18대부터 20대까지 5선을 하신 분인데 이번 당대표 후보로 저희가 모셨습니다. 추미애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제가 의원님을 진짜 오랜만에 뵀는데, 그죠? 네. 근데 제가 그때는 말씀 못 드렸던 그때 만났던 인상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선명한데 근데 고지식하다. 제가 그때 받은 인상이에요. 어쩌겠어요. 내가 그렇게 받았는데 인상을. 그리고 굉장히 강한데 좀 딱딱하다. 그리고 여성인데 남성의 언어를 구사한다. 제가 남아있는 기억이에요, 이게. 억울하셔도 할 수 없어요. 네. 응? 제가 처음으로 묻고 싶은 건 이겁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지지하는 후보가 누구예요? 최근에 그 네 번째 후보가 등판을 하려고 하니까 나가지 마라. 네.
가로 안에 있는 말은 네가 나가면 추미애가 된다. 뭐 그런 거가 묶어져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면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있긴 있다고 생각하세요? 모르겠어요. 그분은 최근에 그 경계를 넘어서서 남경필 경기지사까지 만나시고 하니까 그 마음 있다 없다. 하여튼 저한테는 없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김종인 대표의 마음이 본인 추미애 의원한테는 없는 건 확실하다. 100% 없으신 것 같아요. 그게 100% 없는 이유를 제가 지금부터 발표드릴게요. 네. 두 분이 같이 있는 사진이 참 드물어요. 찾아보시면. 정치를 이렇게 오래 했으면 인터넷 치면 수두룩하게 나와야 되거든요. 정말로. 근데 추미애 김종인을 치면 얼마나 오래 거슬러 올라가냐면 1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이분이 자기는 그때 민주당과 상관없다고 그랬는데 이분이 사실 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 공동. 그러니까 상관없는 게 아니죠. 상관이 많이 있었어요. 당시에. 그때 그 당 상황이 저는 이른바 개혁공천을 주장했고 제 주장이 관철이 안 됐을 때란 말이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는 상황이 수습되고 난 뒤에 조순영 대표가 우기는 공천이 이제 저절로 접수가 됐고요. 그 후에 제가 삼보일배를 마치고 난 후에 이제 이렇게 사진이 이제 찍혀 있는 거죠. 내부적으로는 탄핵을 반대했던 저희고 당내 어르신들은 탄핵하자 했고 나중에 그 결론이 굉장히 당이